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마주치는 가장 어려운 질문 뭘까요? 아마 왜? 라는 질문일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미래를 보면서 점을 이을 순 없고 과거를 돌아볼 때만 비로소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정말 데이터 과학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다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이터 과학에서는요, 이게 아주 거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서로 얽혀 있다는 생각, 이걸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거든요. 네, 바로 내생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될 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생성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게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요인들하고 막 얽혀 있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랑 운동을 시작했다고 쳐요. 몇 달 지나서 몸이 막 좋아졌어요. 그럼 이게 과연 식단이랑 운동, 딱 그것 때문일까요? 혹시 그 사이에 직장을 옮겨서 스트레스가 줄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죠. 그럼 이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이 내생성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선택 편향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로 이어지는지 아주 클래식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정부 사업 보조금이 기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아마 가장 간단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랑 못 받은 기업을 그냥 비교해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조금을 못 받은 기업이라는 게 과연 다 똑같은 그룹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는요,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업도 있을 거고 애초에 돈이 필요 없어서 신청 안 한 기업도 있겠죠. 심지어는 그런 보조금이 있는 줄도 몰랐던 기업도 있을 거고요. 정말 제각각인 기업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그룹들은 애초에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보조금을 받고 어떤 기업은 못 받게 된 그 이유, 예를 들어 기업의 야망이라든지 자금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정보가 얼마나 빨랐는지 같은 것들이요, 결국 그 기업의 성공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분석을 망치는 선택 과정의 함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인과 추론의 아주 중요한 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선택 과정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진짜 효과를 찾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보통 두 가지 길을 갑니다. 첫 번째는 영화 감독이 장면을 연출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이 과정을 직접 통제해버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탐정이 단서를 모아 사건을 재구성하듯이 이미 일어난 일의 과정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통제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이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아예 선택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작위 통제 실험, 우리가 흔히 RCT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연구자가 그냥 무작위로 당신은 보조금 받으세요, 당신은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니까 선택 편향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물론 현실에선 이게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럴 땐 준실험이나 도구 변수 같은 다른 기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어떡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접근법, 바로 이 선택 과정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유명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헤크만 선택 모형입니다. 이 선택 편향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정말 대단한 모델이고요. 현대 계량 경제학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헤크만 모양을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한 수식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직관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유명한 헤크만 모형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훨씬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아이디어의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예시일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통제 함수라는 개념입니다. 이 방법은요, 선택 편향을 일으키는 그 원인 자체를 아예 모델 안에 변수로 집어넣어서 통제해버리는 정말 강력한 기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교과서에서는 이걸 잘 안 다루거나 그냥 쓱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 우리가 왜 이 내생성이니 선택 과정이니 하는 복잡한 개념들을 알아야 하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진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요, 그냥 숫자 놓고 회귀 분석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탐정처럼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거쳐서 내 앞에 놓이게 됐을까? 그 데이터 생성 과정 자체를 파헤치는 일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든 복잡한 통계 모델을 쓰든 최종 목표는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선택 과정을 제대로 통제하거나 설명해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보실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선택 과정은 뭘까 하고요. 바로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숫자 너머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